제 이야기는 이제 경기도 뭐 한 분당쯤 되는 소위 수도권 노른자에 그 쌍둥이네라는 이름으로의 상가 건물을 가진 그 호라비 황 씨가 있어요. 그 호라비 황 씨에게는 그 두 아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30분 간격으로 태어난 쌍둥이인데 이란슨 쌍둥이였어요. 오늘은 황씨네 쌍둥이 의사고시 합격을 축하하는 잔칫날. 아이고 장하다. 황씨는 간병까지 받는 조지지만 세입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똑똑한 것도 모자라 한 녀석은 효자에 한 녀석은 젊은 시절 자신을 쏙 빼닮았으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 그래. 너희들은 전공을 뭘로 선택할 생각이냐? 저는 경쟁률이 가장 치열한 성형외과 쪽으로 해보려고. 저는 돈보다는 내과로 가서 아버지 병원을 좀 돌봐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형제 사이는 늘 이런 식이었다. 둘째가 뭔가 공을 쌓으려 치면 입 바른 소리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첫째. 성적이 딸려서 내과를 선택하는 주제에 끝까지 잘난 척하는 첫째가 둘째는 얄미웠다. 엄마 뱃속 수정난 시절부터 서로 살아남기 위해 경쟁한 이 쌍둥이 형제는 필생의 숙적이자 라이벌. 뭐든 딱 한 발짝 정도 앞서며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혼자서 받는 첫째가 둘째는 죽기보다 싫은 존재였다. 그날 밤 황씨는 쌍둥이 형제를 조용히 방으로 불렀다. 너희들이 쌍둥이가 아니다. 너희들은 그런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린가? 이제 봐서 쌍둥이가 아니라니. 그러나 황씨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아리송한 유언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난 황씨.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둘째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하다. 내가 쟤하고 쌍둥이가 아니면 도대체 쟤하고 나는 무슨 관계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을 얻기도 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황 씨의 이제 유언이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는데 딱 한 줄이에요. 진정 내 아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물려준다. 황 씨가 남긴 것은 그 쌍둥이네 빌딩 50억짜리 하나 딱 남겨놨는데 진정 아들에게 물려준다니까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 유언 발표로 술렁이는 장례식장. 거기다 황 씨의 임종을 지켜본 간병인의 증언으로 더욱 의구심은 커져만 가는데 과연 진짜 아들은 누구란 말인가? 이상야릇한 아버지의 유언으로 혼란스러운 두 형제. 그때 첫째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아버지 건물 팔아서 반으로 나누는 건 어때? 뭐? 그걸 왜 반으로 나누냐? 말도 안 되지.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사실 둘째는 형의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다. 첫째 몰래 유전자 감식을 의뢰해 놓았기 때문이다. 진짜 아들인 것이 밝혀지기만 한다면 50억 재산은 그의 것. 모범생인 척 온갖 잘난 척을 하며 자신을 힘들게 했던 첫째를 떼어놓을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런데 불일치. 이럴 수가. 그럼 내가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 아니란 말인가? 마음이 급해진 둘째 급하게 형을 찾아갔다. 형이 저번에 말한 거 있잖아. 우리 그렇게 하자. 아버지 재산 절반으로 나누는 거. 네가 싫다면서. 나도 이제 싫어. 아니야. 아니, 형 한번 생각 다시 해봐. 저놈이 혹시 안 거 아닌가?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상가 세입자들이 오는 거예요. 상가 세입자들 와가지고 아니 이거 지금 당장 월세를 내야 되는데 누구한테 내냐? 누구 지금 건물 주인 누구냐? 누구한테 내야 되냐? 이거 우리도 골 아프다. 이러지 말고 깨끗하게 유전자 감식을 해라. 헉 하는 거 유전자 감식 이래되는 거. 둘째는 고민 끝에 깊은 밤 병원 당직을 자청한다. 자신이 친자가 아니라는 진실이 밝혀지면 50억대의 건물을 통째로 빼앗길 위기. 몰래 유전자 감식센터에 들어간 둘째는 첫째와 자신의 샘플을 바꿔치기에 이른다. 비록 친아들은 아니지만 기질도 생김새도 아버지와 더 닮은 게 자신 아니던가. 둘째는 완전 범죄를 위해 CCTV 통제실로 발길을 돌렸다. 감시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혀서 저장됐을 자신의 행적을 완벽하게 삭제하기 위해서다. 저장된 화면만 깨끗이 지우면 이제 50억 재산은 모두 그의 차지. 바로 그때 CCTV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아뿔싸, 자신의 범죄가 들통났음을 깨달은 둘째.
이 사실이 세상에 밝혀진다면 50억 주사는 고사하고 의사 면허마저 취소될 것이 틀림없었다. 그 길로 곧장 첫째 오피스텔로 달려간 둘째. 현관 비밀번호는 뻔하다. 0420. 이제 거짓이 된 형과 자신의 생일 날짜다. 형제로 지내온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둘째. 하지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성형외과로 진학해 돈도 왕창 벌고 폼나게 살고 싶은 자신의 힘으로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 믿었던 미래마저 사라질 위기. 자신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뿐 아니라 그걸 감추기 위해 저지른 범죄마저 모두 알고 있는 형을 둘째는 더 이상 살려둘 수 없었다. 그때 때마침 첫째가 돌아왔다. 막상 형을 보자 만감이 교차하는 둘째. 그때 형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누군 죽어라 밤새도록 공부하는데 늘 설렁설렁 그렇게 공부하면서 만점 받아오는 그놈 동생인 주제에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토록 이기고 싶었던 형이 오히려 잘난 둘째가 밉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둘째가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놀란 눈으로. 그래 결국 이제 그날 그렇게 중내산의 평생을 서로를 경쟁해왔던 그 둘이 그날 처음으로 정말 말 그대로 죽기를 이렇게 둘이 함께 앉아서 나란히 술을 마시는 거야. 잔뜩 술을 마시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드디어 유전자 감식 결과가 발표되는 날. 그러나 이제 형제는 차라리 담담하다. 두 분의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이 친자일 거라 확신하는 둘째. 두 분 형제분은 친자가 아닌 걸로 판명났습니다. 예? 둘 다 친자가 아니라는 말에 아연실색하는 쌍둥이 형제. 그렇다면 50억대 황씨 유산의 행방은 도대체 어떻게 된단 말인가? 아버님의 감식 결과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형제에게 변호사는 놀라운 비밀이 담긴 편지 한 통을 내민다. 26년 전 교통사고로 형과 동생을 잃은 황씨. 그 보상금으로 지금의 재산을 일궈냈고 쌍둥이는 바로 그 형과 동생의 자식들이라는 것이다. 허나 쌍둥이를 키우며 인생을 알게 됐다는 황씨에게 쌍둥이는 진정한 자식의 의미였다는 것. 지금에 와서 이 이야기를 밝히는 이 못난 아비의 심정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 몇 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 쌍둥이 빌딩에 1층 현관에 이렇게 쌍둥이 병원이라는 이렇게 간판이 싹 올라가요. 그 두 형제가 옥신각신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원장실 차지하겠다고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자기네들을 그 다투면서 서로의 품에는 이제 그 각자의 아들들을 자기 아이들을 자기들과 똑 빼닮은 두 아들들을 안고서 막 이렇게 다투는 모습으로 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영상으로 직접 볼 때는 동생이 굉장히 나쁜 놈 같은 느낌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고조되는 장치가 몇 개 있고 그 고조됐을 때 그것이 그야말로 확 터져서 허탈하고 초월한 경지로 가는 그런 좀 이렇게 높이가 좀 조정이 조금 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